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고혈정결자 임요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어 하는 주제인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떨 때 내가 좀 병원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치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해외 학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국내 학회에서도 또 기회가 돼가지고 정신과 선생님들이랑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는 자율신경 증상이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돈벌이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터부시 돼 있고, 많은 분들에게 말을 할 때도 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암 이주신경 이론이라는 책과 이주신경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책들도 나오고요. 최근에 이 저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 자체가 성상신경전이나 이주신경을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진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는 미주신경이고요. 또 다른 축을 이루는 것들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 외에도 다른 것들과 함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라고 되는 거고요.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좌우로 나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른쪽만 치료하더라도 95% 환자에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른쪽에서 관련된 증상들을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경험을 하거든요. 물론 나머지 3에서 5% 사람들 혹은 5에서 8% 사람들이 왼쪽을 치료해야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증상이 어떤 게 있었을 때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겪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발생을 한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라는 게 백신 때문에 문제인지 혹은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발생한 증상이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요. 그거를 빈맥이라고도 부르고 뭐 부정맥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환자 나이는 20대 초반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다 했겠죠. 심초음파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약을 먹으면 너무 더 떨어지는 것 같고 서맥이 나왔다가 그러면서 또 한 번씩 뛰어요. 그래서 조기수축, 뭐 심실 조기수축이니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흥분하면 그게 튀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실상은 그 환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미주신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교감신경을 누르는 염증이 있는 케이스였어요. 이게 너무 커지니까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부분을 조직검사를 한다고 또 가더라고요. 조직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잘 낫질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초음파도 보지 않고 그냥 여기를 찌르면 돼요 하고 찌르는 그런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증상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이건 교감신경 기능 문제다, 오토노미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증상이 딱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료해야 되는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나와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즉 롱코비드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에서 미주신경과 관련된 증상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미주신경을 침범을 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지럼증이 있어요. 환자가 어지럼증이 있고 메니에라고 진단을 받았다가 뭐 이석증인 것 같은데 이분 이석증은 아닌 것 같고 메니에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어지러워요. 계속 이명이 있어요. 그게 다 미주신경이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든요.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에서 심장이 좀 뛰어요, 호흡이 좀 가빠요, 이명이 들려요, 어지러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도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닌가, 자율신경에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신경이 변성이 돼가지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기능학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염증이 생긴 위치를 찾아가지고 염증을 제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초음파도 보지 않고 그냥 이쪽을 찌르면 이쪽은 심장이고 이쪽은 폐고, 아니요. 주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터넷만 보면 다 찾아볼 수가 있고 뭐 배울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초음파라는 거는요 기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책을 보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정형외과 수술도 그냥 책 보고 배웠으면 책 보고 그냥 하시죠. 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요? 로봇 보고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몇만 건을 했다, 그런 허위 광고에 절대 속지 마세요.
몇만 건의 주사를 했다. 과연 똑같은 위치에 병변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몇만 건이라는 건 대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내시경과 이런 것들은 물론 달라요. 루틴이 있으니까요. 환자의 한 명의 증상에서 그 증상이 어디서 기원을 했고 어떤 원인으로 왔고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몇만 건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잘하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와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지, 즉 심장이나 폐나 소화기계 기능이나 어지러움증,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다?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요즘은 검사기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치료를 받을 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시고 치료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정말 요즘에 피부만 찌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여기 찌르면 좋아져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정말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보시고 정말 얼만큼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해 묻고 싶어요. 자율신경계에 대한 것만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미주신경에 대한 것도 30편, 50편을 봤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에 대한 것도 몇 시간을 봤어요. 근데 아직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또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겸손하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은 좋아지는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 그런 말 듣지 마시고 나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게 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미국 성노화 전문의 정형외과 윤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